124페이지에 있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단어를 풀면서 한 50% 이상은 마주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원래 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했더니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고 세타가 있다면 그림자 정사행을 내려서 여기서까지의 길이에서 여기서까지 길이를 곱해가지고 구한다가 내적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그래프 상에서의 문제인 거고, 지금은 좌표 평면 상에서는 어떻게 구할 건가. 좌표에는 여기에다가 얘의 그림자를 내리면 이런 정도로 떨어지겠죠. 요렇게 얘랑 얘를 곱한다를 그래프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 좌표에서 어떻게 풀 건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양상이 많이 달라요. 좌표로 나오면 거의 1로 풀고, 도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내적이 좌표로 주어질 때, 위치 벡터로 주어질 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두 벡터가 있습니다. 이 점의 종점이 A1, A2가 되고, 이 점의 종점은 B1, B2가 된다. 두 벡터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부분의 작은 각은 알파로, 큰 각은 베타로, 그러니까 베타는 여기에 대한 각이겠죠. x축과 이루는 각, 알파는 얘가 x축과 이루는 각,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내적을 알기 위해서는 내적 공식이 절대값 A, 절대값 B의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를 우선 좀 구해놓고 생각을 하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에 저기서 큰 거는 베타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코코신신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코사인 베타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절대값을 여기에서 이 절대값을 루트의 제곱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잠시 여기서까지의 길이를 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게요. 절대값 의미는 루트의 b1의 제곱, b2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까지의 길이를 얘라고 이렇게 잠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베타를 좀 바꾸어 적을 수 있을까? 코사인 베타는 뭐가 됩니까? 붕이라니까 이 값이 되죠. 이 값을 뭐라고 표현할까? B 벡터의 절대값 분의 x 좌표인 B1이 되고, 코사인 알파 마찬가지죠. 알파 절대값의 A1이 되고, B의 절대값의 B2가 되고, A의 절대값의 A2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러면 얘랑 곱하게 되면 얘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왠지 분모에 똑같은 게 있죠. 다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내적은 뭐 다시 따로는 안 적고요. 얘랑 여기 분모를 약분을 다 해버리게 되니까 요만 남는 거죠. A1, B1에 A2, B2. 어떤 의미냐면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하세요. 음수대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벡터의 내적이 둔각일 땐 음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1이 있고요, 마이너스 2,1이 있다면 이쪽 벡터랑 이쪽 벡터에서 내적이 궁금한데 왠지 둔각에는 음수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내적은 어떻게 할까?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하게 되면 내적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좌표에서 내적은 항상 이렇게 구하자. 그래프에서의 내적은 그림자 정사형을 이용을 하자. 자, 이 부분은 쉬운 내용이니까 책에 있는 걸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표로 주어지게 되면 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러니까 x끼리 그 다음에 y끼리 얘를 정리해서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세요. 이해가 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내용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좌표를 안다면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1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될 때 여러분은 원점에서부터 이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을 과연 바로 알 수 있느냐? 특수각이 아니겠죠. 좌표이기 때문에. 특수각이 아닐 때 이 세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건가 라면, 좌표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절대값, 여기를 A를 합시다. 여기 A에 대한 절대값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B에 대해서 절대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공식에 생각해 보게 되면 절대값 A랑 내적이 절대값 B랑 코사인 세타였는데, 얘가 내적인데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A1, B1, A2, B2. 얘를 구할 수 있다면 붕 넘겨서 코사인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적 좌표를 알면 코사인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얘를 분모로 보낼 거니까 절대값 여기 뭐? 내적. 코사인 세타는 절절분의 내적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절절은 뭐가 되느냐니까 1, 2니까 루트 5가 되고 3, 1이니까 루트 10이 되고요. 내적은 3이랑 2랑 더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도 구할 수 있겠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하면 1일 테니까. 그게 그 뒤에 바로 나올 거고, 문제 잠시 보고 갑시다. 자, 이것도 간단한 거 뭐를 한번 볼까? 1번 한번 해볼까요? A 더하기 B 벡터 같은 경우에는 더해보면 얘랑 더하니까 4랑 2가 위치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고, 빼버리면 2에 2랑 6이 됩니다.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네요. 각을 모르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코사인은 뭐다? 절절. 여기 절 하면 뭐 됩니까? 2루트 5. 여기에 절 루트 40. 2루트 10. 내적은 8 더하기. 자, 루트 5는 곱하면, 루트 5랑 루트 5 하면 5 되고 2 되고 2 되니까 20이죠. 20은 여기랑 약분하고 나니까 루트 2분의 1이 남겠죠.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얼마가 되겠다? 45도겠죠. 이런 형태로 찾자.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는 다음이 성립합니다. 수직이 되면 코사인이 0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마도 벡터 문제에서 수직이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99.9% 내적이 0이다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벡터가 좌표로 표현이 됐다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 그래서 공간이든 평면이든 수직이라는 두 벡터를 만나게 되면 내적 0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테고요. 평행하다는 벡터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방향이어도 이쪽으로 있어도 이 둘은 평행하고,
이쪽으로 반대로 가 있어도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죠.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1이잖아. 그러면 그 절절 옆에 있는 코사인 값에 1을 곱해주니까 제일 크겠죠. 내적은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제일 커요. 곱하는 게 1인 게 제일 좋잖아. 코사인이 갈수록 줄어들 테니까.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에 180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음으로 가장 큰 것은 반대 방향일 때입니다. 길이가 일정하다면. 그래서 평행하다가 같은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다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내적은 뭐가 되느냐면 절대값에 플러스는 같은 방향일 때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는 그냥 대입한식인 거고요. 자, 이것도 1번만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a 더하기 xb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a 더하기 xb를 좌표로 표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x, 그 다음에 1 더하기 3x 됐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에 3을 빼니까 2. 이 두 벡터가 수직이래요. 아, 내적이 0이겠네. 그래서 x끼리 곱하니까 6 마이너스 3x, y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가 0이 되겠다. 넘기면 9, 4, 9분의 4,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내적의 성질은 이 계산 자체가 절대값 곱한 다음에 코사인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었죠. 그래서 A에서 B를 하나, B에서 A를 하나 내적은 같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가능합니다. BC를 더한 벡터에다가 A 내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적을 실제로 곱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산의 성질이 곱셈하고 비슷해요.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다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실수배 하는 거는 A랑 B랑 내적을 먼저 구한 다음에 실수배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성질, 곱셈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30페이지가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131에 있는 대표 유형도 너무 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벡터에서 독특한 벡터 특유의 계산 방법이고, 학교 시험에서 중요해서가 아니라 초반에 벡터만 만약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제일 첫 페이지 왼쪽 줄에 반드시 들어갈 문제, 그냥 점수 주는 형태로 벡터 연산은 늘 이렇게 한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고, 우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연산의 방법을 잘 이해를 하고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을 그대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를 알려줬습니다. 절대값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뭐 이래저래 하면 코사인을 알 수는 있겠죠. 맞잖아요.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가는 건데, 자, 1번 경우에 절대값을 물어보면요. 절대값은, 자, 이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A 벡터가 있고 A 벡터 둘을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절대값 A가 되고 절대값 A가 되고,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니까 코사인 뭐가 됩니까? 0이 되어서 얘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둘을 곱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한 값 또는 절대값이 궁금하다면 자기 자신의 벡터에 대해서 내적한 값을 구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의 절대값이 궁금하다면 얘의 제곱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면 x랑 x의 내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2a 더하기 3b 벡터가 절대값이 궁금하다면 제곱을 구한다는 소리예요.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2a 더하기 3b 내적 2a 더하기
3b 이런 형태로 구한다가 벡터의 좀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얘랑 얘랑 먼저 곱하면 4의 a 내적 b인데요. a 내적 a죠.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 그러면 a 내적 a는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절대값 제곱하고 같다 했잖아. 그래서 a 내적 a 대신에 a의 절대값 제곱을 적으면 되고, 얘를 먼저 해볼게요. 얘랑 얘랑 하게 되면 원래는 9에 b 내적 b가 적혀야 되는데 내적이 뭐다? 절대값에 제곱하고 같고, 그 다음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얘 하면 6a 내적 b가 되고요. 여기 하면 6a 내적 b니까 12의 a의 내적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의 절대값 알려줬죠? 3이라고. 9 곱하기 b 내적 4니까 절대값 4니까 16 해주고요. 12에 또 내적도 있죠? 곱하기 5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각 벡터에 대해서 같은 거를 내적을 구해서 계산을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벡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연산을 씁니다. 아까 코사인 구한 다음에 잠시 지나가는 말로 사인도 구할 수 있겠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코사인으로 한번 거슬러 가 봅시다. 아까 코사인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였습니까? 절절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루트에 1 빼기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절절 내적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알고 사인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을까? 벡터든 삼각형이든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인데 절대값을 알고 사인 세타를 안다면 뭐를 구할 수 있겠다? 넓이 구할 수 있죠. 넓이 공식이잖아. 그렇다면 삼각형의 벡터 여기 OAB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2분의 1의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 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적읍시다. 루트 1 마이너스에 얘가 절절이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제곱되죠. 제곱해서 얘랑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다? 2분의 1이 루트 속으로 쏙 들어가서 절절이 제곱이 되고, 제곱이랑 여기 곱하게 되면 그냥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한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는 절절이 제곱이 되고 내적의 제곱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가 여기까지에 대한 식의 내용입니다. 그닥 어렵진 않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좌표를 안다면 여기가 지금 모두 다 좌표를 변신이 가능한 형태거든. 그럼 좌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겸 노란색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1에 A의 벡터가 x1, y1으로 표현이 된다면, A 벡터가 OA 벡터가 x1, y1으로 표현이 된다면 얘를 뭐라고 적을까?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괜찮잖아. B의 절대값 제곱하면 x2의 제곱에 y2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내적은 뭐였나요? x끼리 y끼리 얘를 제곱한 거잖아.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x1
제곱 x2의 제곱이랑 이게 x1, x2 제곱이랑 서로 없어질 테고요. y1 제곱이랑 y2 제곱이랑 y1, y2의 전체 제곱이랑 없어질 텐데 남는 건 뭐가 있을까? 얘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얘랑 얘는 없어질 겁니다.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그러면 여기 크로스 되는 거, 크로스 되는 거. x1, y2의 제곱이랑 x2의 y1의 제곱이랑 여기서 중간에 안 없어진 거 2의 x1, x2, y1, y2 적고 나서 보니까 괄호에 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2분의 1의 루트에 크로스로 x1의 y2의 x2의 y1의 제곱이다.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애버리면 절대값이겠죠. 뭐가 큰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S는 뭐가 되겠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기억하시고 넓이니까 양수겠지. 절대값 씌우고요. 자, 여기다가 뭔가를 얘를 다시 한번 적을 텐데 적어보면 x1이랑 y2랑 x2랑 y1이랑 크로스죠. 앞에 x 좌표랑 뒤에 y 좌표랑 앞에 뒤에 x 좌표랑 앞에 y 좌표랑 크로스죠. 뺄셈 기억하시고 절대값 씌운다라는 기억. 내적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내적은 절대값이 없고 음수가 될 수가 있고 x끼리 y끼리 2분의 1도 없고요. 내적은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동태가 돼가고 있네요. 연습. 자, 3,1이랑 1,2랑 이거 삼각형 넓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구하자? S는 2분의 1의 절대값 앞에 거랑 뒤에 거랑 1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마이너스 6 2분의 5가 된다라고 좌표를 알면 이거는 기백 아니어도 이제 앞으로 계속 써야 됩니다. 물론 기백에서 주로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뭘 배웠나요? 좌표로 표현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한번 자, 동태들 보세요. 여기에 2,1이 있고 7,3이 있고요 5,7이 있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지금 어떻게 할까? 안 구하고 군대를 간다. 민기 동태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뭐가 있는지. 성우 동태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정우 동태는 영점점에서 그렇죠. 땡깁니다. 이걸 왜 떠올리지 못하나? 넓이인데 좀 땡겨도 상관없잖아. x에서 2개, y에서 1개 빼주면 여기 좌표 뭐가 될까? x에서 2개 빼세요. 3,6이 되고 x에서 2개 빼세요. 1개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자, 여러분은 좌표 평면에 떠 있으면 3개를 넓이를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공식이 여러 개 나오죠.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왼쪽 132페이지 제일 아래 보게 되면 넓이를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그러면 엄청 쉬운 문제잖아. 절대값 있고 절대값 있고 내적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그만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가세요. 아, 이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OA 절대값이랑 절대값 가지고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3루트 2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사인을 구할 수가 있고요. 코사인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인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18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질 거예요. 넓이 구할 때는 고민할 게 없잖아. 그럼 사인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절대값 가지고 넓이를 다시 어떻게 하자? 2분의 1에 절대값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한 게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기억이 안 나면 원론적으로라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좌표가 주어지지 않은 넓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되고, 이 공식이 안 떠오르면 원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자,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 벡터를 빼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것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y는 mx 더하기 n 해도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mx 플러스 n 다시 나와요. 그런데 공간 xyz 평면에서 xyz 공간에서 어떻게 할 건데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직선을 먼저 연습을 하고 얘 가지고 공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는 L이 궁금해요. L을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울기와 y절편은 잠시 접어두고, 이 L을 표현한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L 위에 이 수많은 점들, 이 점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이 점들의 대표적인 형태를 P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소리예요. P가 여기도 있을 수가 있는 이 P 점은 어떤 규칙성을 가질까인데, P의 규칙성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방향이 U라는 벡터와 나란하더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P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럼 이 방향이 P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U랑 나란해요 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잖아. 나란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벡터로 표현하면 A라는 고정점 기준으로 볼 때 AP 벡터는 U랑 평행해요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P점은 어디에? 여기 있겠죠. 어디를 지나는? A를 지나는. 그럼 A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식을 뭐라고 표현하자? AP 벡터의 뭐다? 종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P가 평행해요 U 벡터랑, 그러면 AP 벡터는 OP 벡터랑 OA 벡터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는 평행하다는 실수배라 그랬죠. T를 달아주고요. 실수배니까 U 벡터. 그 다음에 OA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OP 벡터, 이 말은 P의 종점이니까 얘는 나중에 우리 눈에는 좌표로 보일 겁니다. XY 좌표로. 그럼 XY 관계식이 되겠죠. 얘가 어떻게? OA 벡터, A 벡터와 T의 U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이다. 이 식이 나타내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앞에서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데려와서 보면, 한 점이 여기에요. x1, y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2,1로 향하는 이런 의미로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방향으로 가.
어디를 지나고 A를 지나고, 그러면 P가 여기를 따라 AP 벡터가 여기를 지나면서 왔다리가 아니지 P점이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럼 AP 벡터가 뭐다? U랑 평행해요가 앞 페이지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U랑 평행하면서 P가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평행하다. 그 말인즉슨 P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데 대한 대답을 이 그림에서 앞 페이지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 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나왔던 게 뭐였냐 그러면 P 벡터는 항상 지나는 점 A 벡터에다가 방향 벡터에서의 실수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거를 좌표를 한번 다 바꿔봅시다. P는 x, y고요. A의 벡터는 x1, y1이 되고 T에 U가 방향이 주어져 있죠. U1에 U2의 벡터다 이렇게 주어지면 T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 생뚱 보도 못한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이 있냐고? 없잖아.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 하면 y는 2x 더하기 3이다 그러는데 2x 더하기 3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 지금. 여기 t가 있냐고? 없죠. 그러면 방정식을 만드는데 t를 적으면 이게 뭔지를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 t를 없애봅시다.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x는 x1 더하기 t의 u1이 되고요. y는 y1의 t의 u2가 되죠. 그럼 이 여기서 t로 바꿔보면 t는 x-x1 u1 얘가 t가 되는 거고, 여기를 바꿔보면 y-y1은 t다. 이 둘은 같은 t니까 둘이 나란히 두게 되면 방향 x 방향으로 방향 벡터의 x u1에 지나는 점 x-x1은 u2 y-y1 이게 뭐냐 그러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얘를 넘기면 요거 자 생각해봐. 2,1이야. 기울기 얼마일 것 같아? 2,1이면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u2를 붕 넘기면 어떻게 될까? u2를 붕 넘기면 y는 u1분의 u2의 x-x1에 y1이 넘어가서 y1이 되니까 얘가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고 x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똑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선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평면에서는 그냥 y는 mx 더하기 n 형태를 써도 괜찮습니다. 또는 y는 m에 x-x1 더하기 y1을 써도 괜찮은데 지금 공부하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방향 벡터가 주어지면 걔를 분모에다가 적어주고요. 지나는 점은 x 옆에다가 마이너스해서 적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안 자르고 여기서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여기 그림이 조금 아쉽게 부족한데 x2-x1 얘가 뭐가 될까? x 방향으로 u1의 자리에 들어있고 얘가 y u2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방향이 A에서 B를 가는 이 방향과 나란하게 원점에서부터 U 벡터가 따로 없고 얘를 따로 정보를 안 주고 두 점을 지난데 그러면 이 AB의 벡터를 뭐로 볼 수 있겠다? 벡터 AB를 U 벡터 대신 써먹자고. 따로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 벡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거 x2-x1 y2-y1을 방향 벡터로 생각을 하고 얘를 분모에다 적어주면 나머지는 똑같죠. 대신에 여기가 x1이 아니라 x2에 y2를 적어도 식은 변화가 없겠죠. 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같을 테니까. 그래서 방향 벡터 대신에 x2-x1, y2-y1 적어도 상관은 없다.
자, 방향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직이 되는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인 기울기를 알 때 하면 직선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A를 지나고 P점의 좌표인 x, y가 L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방향을 주어지지를 않고 n 벡터, 수직이 되는 벡터를 주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한 개밖에 없죠. AP 벡터랑 n 벡터가 수직이다. 그래서 내적이 (0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선 방정식에서 기억하려는가 모르겠다. AP 벡터 좌표로 표현해 보게 되면 뭡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이런 벡터고요. 수직인 벡터를 이름을 그냥 뭐 할까요? PQ 할까? PQ로 간다. 그러면 P에 x-x1 더하기 Q에 y-y1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일 때에 대한 관계식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벡터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냥 개념인 거고 문제 풀 때 적용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우선 2번 문제 같은 경우를 우리는 굳이 벡터를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어 보이죠. 이거 넘기면 기울기 2분의 3이고 얘를 지나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1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번 배운 대로 시간 표현해 볼게요. 1번 배운 대로 하면 방향 여기에는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뭐 이런 형태였는데 얘를 대입하든 상관없다 그랬죠.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여기에 지나는 점 한 개밖에 없네요. 문제 잘못 봤네. 여기는 3이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8을 해야 되고 방향은 어떻게? AB 벡터의 방향 벡터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의 2 7에서 4를 빼니까 3 끝.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내용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앞에서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벡터는요 A 벡터랑 B 벡터가 예를 들어서 3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150도를 띄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벡터의 방향은 150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선은 어떨까? 직선은 이렇게 30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이 있고 150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 150도를 이루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150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얘를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30도에요 라고 말을 하면 되죠. 서로 양쪽 방향으로 반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은 범위가 둔각이 될 리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코사인 값이 둔각이 되면 음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방향성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방향성이 있으면 음수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벡터가 아니라 직선이 되어버린다면 150이 아닌 30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전체를 어떻게? 절절 내적을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죠. 절절은 원래 절대값이니까 내적만 절대값 씌우면 어떤 의미를 가지겠다? 양수화 시키는 걸 거 아니야. 예각화 시키겠죠. 그렇대. 얘를 절대값 씌운다라는 말은 세타를 뭐로? 예각으로 보겠다. 예각으로 만들어서 계산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에서 이 코사인 값을 찾는 절절 내적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 벡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그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배운 공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벡터적 표현이랑 y는 mx 더하기 n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 표현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기울기는 좌표 평면에 그리기는 좋죠. 근데 벡터적 표현은
방향 벡터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방향만, 우리 요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여기는 2,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뒤에 있네요. x 앞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얘가 방향이 되겠죠. x 빼기 뭐였으니까요. 여긴 1이 생략되어 있겠네.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은 2,1인 거고 이 직선의 방향은 마이너스 1,1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를 구할 수 있겠다? 절절내적으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 쉽죠? 코사인을 알면 사인도 구할 수가 있겠다. 얘를 만약에 직선으로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풀까? 여러분 미적투에서 했었는데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넌 기울기만 찾아볼까? 부응 넘기면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네. 여기 2분의 1 개수잖아. 여기는 개수가 뭐가 됩니까?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탄젠트 세타는 뭐로 표현이 되겠다? 탄젠트에 뭐가 큰지 모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탄젠트 구할 수 있다가 미적2 분위기고 좌표 평면에서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풀겠다고. 얘는 어떻게? 벡터를 이용해서 방향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다시 적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얘가 3분의 4에서 2가 부응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형태이지 않을까?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 탄젠트가 기울기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어서 탄젠트가 2분의 1. 미적투 기억하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베타가 m1 m2였잖아. 기울기. 여기 뭐 적나요? m1 m2 1 m1 m2 m1 곱하기 m2 부호. 저거 마이너스 뺄셈이니까 위에가 뺄셈, 밑에 떴어요. 이 세타가 뭡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앞에서 했었던 거 한번 읽고 갑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말은 벡터가 실수배다.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x 좌표 길이도 실수배, y 좌표 길이도 실수배다. 수직이 되면 내적은 0이다. 좌표 길이, x 길이, y 길이 해서 내적 구하고 더해도 0이 된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얘를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래요. 어디를 지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벡터에서 요 벡터 AB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방향은 3-a, a-5가 되고, 여기에서 방향은 아까도 봤지만 조심할 거, x 앞에 마이너스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플러스네, 됐네요. 그럼 여기 방향은 3이 되고 여기 방향은 1이 되죠. 수직이라고 내적이 0이겠네. 내적 구해 봅시다. 9-3a 더하기 a-5가 정리하면 4-2a가 0이 되겠다라는 형태로 수직을 표현할 수가 있다. 벡터로 원을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원 표현법이 145랑 146이랑 두 군데에서 나올 텐데, 여러분은 원을 표현한다라는 사실보다 나중에 실전에서 마주하게 될 식이 원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원의 식을 여러분이 만들 이유는 문제를 풀면서 없어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중심이 A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고 R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서 뱅글뱅글 도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서 P를 표현하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원으로 표현하겠죠. 그걸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벡터는 뭐 나타낼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AP 벡터의 절대값이 반지름 R하고 같아요 라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AP 벡터의 절대값이 R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럼 아까는 절대값 어떻게 하더라? 절대값 계산하고 싶으면 그 벡터를 내적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얘랑 얘 내적은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은 뭐로? 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원을 마주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에서 여러분 계산으로 이걸 사용할 일은 좀 많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런 개념이다. 원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AP에 근데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어리. P-A가 AP 벡터잖아. P를 OP라고 봐주고 아, OA라고 보면 이거를 합치니까 AP가 되고, AP의 길이가 R이다. 맞죠? 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을 내리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익혀놔야 돼요. 계산해서 여러분 이 식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반대로 이 식을 보고 이거 원인 걸 찾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고1의 원방으로 풀자 그러면 두 점을 안다면 중점 구하고 중심 구하고 중점이랑 얘랑 거리 구해서 반지름을 해서 그냥 표현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벡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정리하면 이 식 그림도 필요한데, 그림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을 해봅시다. 벡터면 두 점을 안다. A점을 알고 B점을 알아요. 여기는 어딘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P점은 모르겠어. 돌아다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P점을 x, y라고 하고, 이 A점을 x1, y1이라고 하고 x2, y2라고 하면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질이 한 개가 딱 있어요. 뭐냐 그러면 BP랑 AP는 뭐가 되겠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 왜? 원위에서 얘가 뭐가 될 테니까? 지름이 될 테니까. 수직이라고? 벡터에서 수직은 굉장히 땡큐스럽죠. 내적이 0이잖아. 뭐와 뭐의 내적이 0이다? AP랑 BP의 내적이 0이다 라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P의 BP의 내적이 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점 P는 뭐가 되겠다? 1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보자고. BP는 OP-OA니까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P는 x, y고요. 이건 x와 y1이라고 보면 x-x1, y-y1으로 AP가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내적 x-x2, y-y2로 BP가 표현이 되죠. 내적이 0이다. 내적 어떻게 해라? x끼리 곱하세요.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이다라고 표현하니까 얘가 뭐다? x1, y1과 x2, y2를 끝으로 지름으로 하는 원의 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 못하겠지만, 저번에 뭐 원방 공식 물어봐도 다 이상한 헛소리하고 그러던데, 이거 고1 때 했었어요. 정말 당연히 처음 보겠지. 했었습니다. 굳이 안 찾아도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거나 뒤져봐도 다 있습니다. 그거를 벡터적으로 접근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고1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그걸로 푼 거고, 넘기고 넘기면 이 식이 나오는 거고, 지금 벡터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두 점에 대해서 AP, BP 내적이 0이야, P는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여러분이 뭐를? 얘를 보고 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얘가 원이 어떤 원이다? AB를 지름이 안 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그러면 P의 식을 원방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는 거고,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보는 거죠. 여기 AP를 표현을 하고 BP를 표현을 해서 내적을 그냥 0이다 정리하면 이게 답인 거죠. 여기서 답 스탑 해도 되고 정리하고 묶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 나오기도 하고 이해되겠죠. 뭐가 중요하다? 얘를 보고 얘 원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5단원 설명을 마치고, 자, 평가원 기출이니까 모의고사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야 될 방향이 이런 거다라는 건데, 이름을 아무 때나 달아보세요. 뭐 예를 들면 A에서 B를 가는 경우를 B벡터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B벡터다. A에서 C로 가니까 C 이름 달아서 얘를 C벡터다. 뭐 이렇게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해봅시다. C가 좀 꼬불꼬불하네. 그러면 B에서 F를 어떻게 표현하지? 내분은 맞는데 굳이 이런 도형에서는 내분도 내분이지만 B에서 어디 좀 들렀다 가면 되지 않을까? B에서 A를 들렀다가 A에서 F를 가면 되는 거잖아. BA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B벡터죠. AF는 AC, C벡터의 얼마? 4분의 1의 C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DE는 바로 뭐 여기서는 시점이 애매하니까 내분 벡터 표현도 애매할 텐데 들렀다 가자고. 어디로? A 좀 들렀다 가자고요. DA 벡터 AE 벡터. DA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B벡터가 되고 AE는 4분의 3의 C벡터가 되고, 이 둘을 덧셈을 하세요 인데 둘을 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은 마이너스 3분의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은 어떻게 구하더라? 마이너스 3분의 5의 B벡터 더하기 C벡터에 대해서 제곱은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5의 B 더하기 C 내적 마이너스 3분의 5 B 더하기 C 이렇게 풀자라는 거죠. 얘랑 얘랑 하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25에 여기 뭐 적을까? B의 제곱이죠. B 길이가 얼만데? 그러면 9 곱해주면 되겠고, 얘 먼저 해볼까요? C 제곱이잖아. C 제곱도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완전 제곱과 같아요. 마이너스 2개 있네. 3분의 5 두 번 해줍시다. 3분의 10 B 내적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BC 내적이 얼마일 것 같아? 길이는 3이고 정삼각형 중간에 코사인 60도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대신에 2분의 9 해주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 대신에 하면 25랑 9에서 빼기 15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벡터를 표현한다.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가 있고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는 여기서 여기로 끌 겁니다. 근데 B점이 여기 있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벡터일 때 내적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해? 뭐를 보고 판단을 하더라?
여기가 돗자리고 그늘막 텐트를 얘를 칠 때랑 얘를 칠 때랑 얘를 칠 때랑 같은 방향 그림자가 제일 클러 그러면 요쪽으로 수선 중에서 얘가 제일 멀리 가니까 얘가 제일 큰 내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로 갑니다. 그림같이 정삼각형이 있고요. 15분의 파이 경사가 져 있어요. 그 다음에 AD가 뭐냐 돗자리라고 생각을 하자고. 맞습니까?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돗자리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X가 원위를 뱅글뱅글 돌 때 최소가 된답니다. 최소는 마이너스가 커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 최소가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반대로 가장 멀리 가면 되죠. 돗자리 벗어나서 가장 멀리 가면 되잖아.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땅바닥이야. 여기가 땅바닥이야. 어디로 가면 가장 멀리 갈 것 같아?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가장 멀리 가려면. 반대방이 뭐예요? 오후. 자, 여기가 땅바닥이다. 땅바닥이야. 요쪽이 땅바닥 중에서도 정면 방향 이런 이름을 한번 달아볼게요. 그 상황에서 이 방향과 반대로 가장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원위야.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뱅글뱅글 있는데 요즘 뭐 누가 좋을까? 김태희가 등장. 김태희한테 가장 다가가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 아 그럼 제가 아까 있어야겠죠. 아니 그냥 그 뭐 김태희라고 그러면 애매하니까 여기 바닷가다. 바다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정방향 땅바닥 기준으로 수직해가지고. 그렇지. 수직을 그어서 수선을 이렇게 그어서 가장 처음으로 이쪽에서 수선을 딱 그어 가장 처음 만나는 이 점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 여기가 X 위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벡터가 CX 벡터가 이런 형태로 벡터가 돼야지만 내적이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찾자라는 얘기. 이 그림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해되고? 그러면 여기서 내적이 최소가 되는 x를 할 때 각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각이냐면 AC P점이 x겠죠? 최소가 될 점 x를 P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는 수직으로 되는 끝점이고, 끝점이면요 여기가 접하게 되면 접선이랑 반지름 연결하면 여기 90도죠 맞잖아.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는 얘를 필요로 해. 얘가 답이야. 맞죠? 그 다음에 원에서 여기도 수직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세타야. 그럼 여기는 외곽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2세타겠네. 땅바닥에 대해서 수직으로 되는 딱 만나는 지점 여기가 답이니까 옆에서 선 그었으니까 얘는 땅바닥하고 평행하겠지. 노랑이랑 평행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꼴각으로 2세타죠. 2세타하고 15분의 파이하고 더하면 얼마? 3분의 파이다. 세타가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되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사형들을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점을 어떻게 찾자? 가장 멀리 도망간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15분의 5니까
넘기면 15분의 4, 2를 나누니까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